지금 애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니까 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학을? 그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라인도 잡혀 있고 그렇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있는 선생님한테 조금 믿고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렇게 너 자체가 부모 자체가 왜 이렇게 흔들흔들 되냐. 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죠. 그러면은 원장님이 그분한테 어떻게 선생님을 추천 좀 해드렸어요? 일단은 중학생이니까 여학생이잖아요. 좀 있으면 뭐가 와? 사춘기. 사춘기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수학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변화가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학생하고 지금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정서적으로도 크게 이제 부딪힘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추천을 한 거는 이왕이면 조금 경험이 좀 많은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는 1대1만 그렇게 고집을 해. 1대1? 일반 학원보다는 1대1만 고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 애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학생이 모여서 하면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1대1을 굉장히 선호해서 그 1대1이 이제 둘만의 공간에서 지금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교육, 가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인 너희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서 이 선생님이 어떤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치.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드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길 바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나 지금 방금도 숙제 시키다 왔는데 밥도 주고 왔잖아 지금. 간식 줬죠. 간식 줬고 지금 이제 숙제 시키고 이제 왔는데 막 부려왔어. 근데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선생님들이 되게 전문 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 학생이 조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왜냐면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직 내가 막 다 잘하지도 않았고 아직 정서가 또 완벽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성격도 지금 결정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푸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들. 왜냐면 아이들이 모르면 모른 대로 초등학생들은 직관적으로 튀어나와요. 그죠.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표현을 좀 막 화내거나 이러지 말고 아이를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찾는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가서 상담을 해. 그렇지. 근데 엄마들이 가서 근데 또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여자 선생님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 잘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현혹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랑 같이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도 아직 에너지 있거든. 그렇죠. 에너지 같이 가서 조금 가서 상담도 같이 받고 그리고 선생님 원장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그리고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렇다고 또 부모님들 이러면 안 돼. 강 선생님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그건 에바지. 잘 가르쳐요? 막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어. 근데 그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맡기면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아버지도 같이 가서 조금 우리 학원도 그래. 아버지랑 꼭 같이 오시는 늘 그렇죠. 원비 결제자들도 그렇고 꼭 같이 와서 관심을 보이는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럼 저도 긴장해. 아버지가 또 두 눈으로 이렇게 또 보고 느끼고 있구나. 그치. 라고 해서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요즘에 이제 보면은 좀 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애한테 막 이렇게 내 애 머릿속에 들어갈 양분인데 허투루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교육자지만 또 한편으로 아버지잖아.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학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설명할 때도 저 오늘 저희 밥 주러 가야 돼요. 오늘 다들 일찍 이제 애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오늘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교육자지만 학부모로서의 그런 이제 교집합적인 의미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언제 고등학생은 선생님 고를 때 어떤 선생님 골라요, 보통?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고등학생은 이제 바로 이제 내신이랑 이게 입시랑 완전 연결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보게 되면 1대1인 건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단체로 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잘하는 애만 끌고 가는 거면 나머지는 솔직히 보게 되면 들러리 되잖아. 그치. 그럼 들러리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여기서 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학생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하니까 와서 배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히 집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강해요. 왜냐면 항상 저희는 이제 상담해 보면은 뭐 학원 가서 한다 이러면서 하면 엉뚱한 것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이것도 해결 못 하는데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저희도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4점짜리 마지막 문제를 찍어서 맞힌 애가 앞에 거 4점짜리 틀려오면 똑같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잘 정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부 정도 되면은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제 아이들의 선택의 의지인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선택, 요즘 아이들은 또 SNS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서 어떤 한 군데로 이제 양극화로 몰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야, 저기 갔더니 점수가 올랐대. 우르르르.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또 고등학생들은 자기 성적이 바로 눈앞에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치. 되게 맹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는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을 더 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무슨 과목 무조건 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전체적인 성적과 밸런스와 보지는 않고 자기 커리어, 자기 강사적인 능력만 늘리려고 아이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교육재수나 이거 그렇죠.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역으로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 가해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얘 지금 이게 이 길이 아닌데 그렇지. 위험한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그냥 홀려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의 좀 자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학습관 이제 학생이 오면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희땡 학생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못해.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 너 수학 1등급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국어랑 국어랑 영어, 사회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이제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떤 공부를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어떤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학습 계획을 짜니까 오히려 아이가 목표도 좀 더 확실해지고 나는 수학 부담 만약에 수학 학원만 갔었으면 야 너 무조건 정치외교지만 수학 필요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교육이지만 진짜로 아이를 위해 진로와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아무튼 우리 자랑 해갖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생들은 좀 컨트롤하기는 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이가 이거는 좀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오면은 애가 확 변해서 와.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누구누구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를 꼭 해야 된대. 물리를 꼭 해야 돼서 그 선생님한테 꼭 배워야 된대. 근데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리를 열심히 한 적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의심의 시선으로 조금 이제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 그래?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누구도 원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을 못하지. 그래서 입시라는 거를 학부모가 알아야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라도 잡아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게 되고 설명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죠. 3월 11일 날 또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알아야 나중에 아이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아니야 그거 아니래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뭘 알아 맞아, 이건데 맞아. 엄마가 알고 있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말 못하니까 저는 어머님들이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 입시는 고등학교 때 알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늦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애들은 이미 머리가 컸어.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님이 조금 알고 와갖고 던져주면 애들이 말을 듣겠냐라는 그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부터 지금 앞으로 대입은 아직 멀었어가 아니고 그 대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연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 부모님들도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아이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중학교 시기 때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려고 이제 뭐 설명회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좀 뭐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법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럼 예전만큼 우리 세대 때는 수능 잘 봤어 대학 가 이런 단순한 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되게 복잡하다고. 아니 뭐 물건 사러 갈 때도 눈탱이 안 맞으려면 그렇죠.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분께 또 궁금한 거 두 번째. 아무래도 학원을 많이 오래 해보셨고 또 이제 교육 계열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한테 학원 선택의 기준, 초등학원 선택의 기준 1, 2, 3, 고등학원 선택의 기준 1, 2, 3. 저는 초등학교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과도한 선행을 제시하는 학원은 보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강사분들을 봤을 때 너무 젊은 강사진으로 구성된 제가 말하는 그 젊은이라는 건 아직 대학생 이제 강사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정식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치. 경력이 있고 또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강사진 구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각 도시교육청에 고시된 그 금액대로.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고시된 금액대로 지금 이제 금액을 제시하고 산출하는. 그 다음에 교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제일 초등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셔틀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런 것도 제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겁나 현실적이긴 하다. 이거는 겁나 현실적이긴 하다. 나 그 생각 못 했거든. 그러면 고등학원 선택의 기준 1, 2, 3. 저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으로 한다면 먼저 본인이 어떤 목적을 하는 학원인지 내신인지 수능인지 이거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본인 방향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자기가 맞아 들러리 되지 않게끔 자기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솔직히 저는 한 2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딱 3개까지 하기에는 그렇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가면 다 된다 막 이게 우르르 가거나 그리고 이동거리도 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을 좀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학원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제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휘말리지 않고. 그러니까 팔랑귀들 있잖아. 뭐 저희 갔더니 절로 가고 막 기준 없이. 그러면 나 그것도 궁금해. 약간 등급별로 선생님을 추천해 준다면 1등급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나? 솔직히 1등급은요. 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요놈들이 알아. 내가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쏙 빼먹고 나와요. 표현이. 얘네들은 이미 돌아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좀 이제 지금 자기 객관화와 자기를 좀 중심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4등급 밑으로. 그래서
학원 선택 기준은 1, 2등급들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학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어. 근데 이제 3, 4, 5 제일 흔히 말해서 흔들리기 쉬운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좀 학생한테 맞춰주는 그런 선생님들로 좀 이제 만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등급 아이는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지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안 가면 불안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점수가 이게 있으면 좀 되는데 이게 모자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렇다고 1등급에는 따라가려니까 이건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기 능력은 이만큼이 되는데 이만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화도 못하고 그럼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경우를 찾으라는 게 방금 얘기했던 지금 그런 등급들의 아이들이 아닐까.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우리 옆 동네가 대치동이잖아요. 그러면 대치동 형강 한 방에 500명씩 있는 학원 vs 소수 정예 동네 학원 고르신다면 우리 애를 보낸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다녀봤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지금 메가스터디? 네. 지금 설립하신 분 네. 수업을 들어가 봤었거든요. 네. 솔직히, 쫙 있잖아요. 세 번째 줄까지는 공부하는 친구들이야. 아하.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뭐 화면으로 보고 이러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 그치. 그리고 그런 이제 대형 강의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기본이 다 다져지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대치동 형강 좋다라고 해서 오로로 갈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다닌다면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 안으로 갈 용기와 그런 열정. 열정. 그러면 추천. 내가 근데 학원도 맨날 지각하고 선생님이 불러야 겨우겨우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소수정에 가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큰데 가면 또 애들이 휩쓸려요. 그치. 학원만 가면 다행인데 그치. 왜 대형 학원 옆에는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요? PC방, 이런. 당구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에 또 빠질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선생님도 다 잘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믿고 이제 가시는 게 나아요. 맞아. 여기까지 잠시만요. 그만 찍을게요. 19분이야.